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정보세상의 김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자,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확실한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네. 오늘 건강 정보 알려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네,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트롯계의 바비명시죠. 아유. 저도 너무 팬인데요. 김통령이에요. 오늘, 네, 지원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세상 지원이가 찾아왔네. 굿굿모닝 정보세상 지원이가 찾아왔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다이어트 정보 나눠주시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네. 오늘만큼은 네. 제가 나눠드리러 온 게 아니라 네. 네. 좋은 정보를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솔직히 저도 이 다이어트 하면은 정말 관리하면 또 지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좀 직콕하는 일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살찌는 것 같고. 아, 집에만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이에요. 네, 모든 여성들의 숙제죠. 네, 그런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고요? 힌트 한 가지 드릴 텐데요. 네. 힌트가 뭐냐면 시계예요? 시계, 시간이랑 관계 있는 거죠? 시간? 아니, 뭐 이런 거. 자,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우리 몸에 시계가 잘 돌아가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기본이 되는 이게 바로 생체 시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생체 시계는 실제로 2017년도 노벨 의학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핫한 분야입니다. 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생체 시간에 맞춰서 호르몬 분비라든지 체온이나 혈압, 식욕, 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자, 이 생체 시계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자, 초기에는 뭐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같은 게 생기는데 자, 점점 심해지면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암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꼽 시계는 너무 잘 알겠는데요. 이 생체 시계는 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그 생활 리듬이 깨졌다, 패턴이 깨졌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많이 네네. 들어봤죠. 예, 우리가 이제 충분히 잠을 못 자거나 제때 밥을 먹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인데요. 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생체 시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몸이 최적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생체 시계에 교란이 생기면서 요즘 가장 중요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이때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치료효과 더 좋습니다. 주사 받기 좋은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팀 맞기 좋은 시간. 자, 오후 6시가 됐어요. 6시가 되면은 자, 혈압이 이때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에 신경 쓰셔야 되는 시간이고요. 네. 자, 이제 밤 10시 될게요. 밤 10시는 자, 업무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 심야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작업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위장장애, 여러 가지 질병까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요. 내 몸이 항상 이 생체 리듬에 맞춰서 돌아간다라는 거. 되게 신기하네요. 예. 생체 시계에 맞춰서 제대로 활동만 해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도 빠르게 배출돼서 호르몬 분비도 원활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생체 시계가 교란되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생체 시계와 다이어트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생체 시계가 고장이 나면 다양한 병이 생기지만 가장 흔한 게 바로 비만입니다. 그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서 비만이 증가하고요. 또 비만은 다시 생체 시계를 더 교란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을 다스려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무슨 전지전능한 신도 아닌데 어떻게 빛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건지 너무 지원희 씨는 궁금해요. 굉장히 빛이 나시는데. 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눈 건강을 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관장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뇌에서는 낮이니까 활발하게 활동해야지라고 받아들여요. 이렇게 자야 할 때 잠을 못 자면 생체시계가 고장나겠죠. 건강을 위해서는 밤에는 스마트폰은 멀리 두시고 자정에서부터 새벽 4시를 포함해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매번 새벽까지 보고 있어서 좀 뜨끔했네요. 예. 자, 계속해서 예. 고장난 생체시계 바로잡는 방법. 두 번째는요. 야식을 피하라. 피해야 돼. 수면 시간인 밤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요, 이 소화기관이 깨어나서 활동을 하게 돼서 또 생체 리듬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멜라토닌 호르몬과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분비에 교란이 생기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수면이 방해를 받게 되고요, 식욕이 더 증가를 해서 야식을 더 먹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야식을 먹고 바로 잠들면 대사 과정을 거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또는 각종 질병이 생긴 건 물론이고요, 밤에 먹으면 에너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살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정말 요즘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야식 먹을 기회도 점점 더 늘어나는데 주의를 더 해야 되겠고요. 네. 자, 세 번째 보시면 장을 관리하다. 장. 맞는 것 조동미 같아요. 선생님. 자, 장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장기이자 동시에 모든 장기와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뇌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네. 자,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 관계는 있죠. 자율신경이와 관련된 호르몬 역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충분해야지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는 거죠. 네. 이런데 이 멜라토닌의 원료인 세로토닌이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따라서 장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는 생체시계가 완전히 고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다이어트까지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은요, 이 소화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 건강이 다이어트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저희가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면역력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장 건강 관리법. 지금 지원이 씨 앞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빨리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얼른 열어주시죠. 일단 네. 짠! 오. 와, 가루가 지금 제 앞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장 건강을 네. 지키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최고의 방법, 바로 유산균을 드시는 겁니다. 유산균. 유산균은 장 속의 유익균 증식을 돕고요, 또 유해균을 억제를 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장 건강은 물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 건강이랑 다이어트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위에서 보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바로 장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장 속에 뚱보세균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아, 단순히 살이 잘 찌는 체질은 따로 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네. 사람의 장 내에는 무려 1.5kg 정도의 세균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많죠. 우리 몸에 나쁜 유해균도 있고 또 좋은 유익균도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뚱보세균은 이름은 귀엽지만 유해균의 일종으로 우리 호르몬과 대사를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장에 똥보세균이 많으면 살이 더 잘 찐다는 얘기인가요? 네, 장 환경이 안 좋아져서 네. 뚱보세균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한 장에서 만들어야 될 효소나 호르몬 생성에도 지장이 생기고요. 적게 음식을 먹어도 지방 조직에 지방을 축적시키게 됩니다. 또 우리 몸이 푸드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돼서 식욕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때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그 식욕을 억누르게 되면 뇌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줄어들면서 짜증이 들거나 초조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렇군요. 별로 안 먹었는데 살이 찐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진짜 맞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묵인쥐의 장에 비만인쥐의 장에서 채취한 세균을 넣어줬는데 살이 쪘고요. 마른 쥐의 장에서 채취한 세균을 넣었을 때는 살이 찌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장 속에서도 뚱보세균처럼 비만을 유발하는 세균이 있으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살이 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유산균만 좀 잘 챙겨 먹으면 이 장이 건강해져서 이 생체 시계도 제대로 돌아가고 살도 촉촉촉촉 빠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유럽 임상영양학 보고에 따르면 네. 비만성인을 대상으로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복부 지방은 4.6%, 피하 지방은 3.3% 감소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즉 유산균 섭취가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나쁜 유해균 다 없애고 유익균만 100%로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싹 없애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유해균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유익균이 싸울 상대가 없어요. 어떻게 네. 되겠어요? 나태하고 게을르고 아. 일이 안 해요. 네. 그래서 사실 8대2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인데요. 네. 사실 요즘 현대인들 자극적인 음식, 뭐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입에는 사실 달고 좋아요. 하지만 장 환경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한국인의 장내 환경을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 유익균이 63%, 유해균이 37%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장내 세균 비율인 8대2랑 비교했을 때 균형이 이미 많이 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맵고 짜고 단 음식. 아, 이 음식은 단짠단짠인데. 그렇죠. 저도 너무 좋아해서 좀 찔려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건 프로바이오틱스와 이 프리바이오틱스. 맞아요. 도대체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너무 궁금해요. 네.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이기 때문에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필요해요. 유산균을 장에 넣어줬는데 먹이가 없다면 유산균이 굶어 죽겠죠. 거꾸로 유산균 먹이가 아무리 많아도 균 자체가 없다면 그 먹이는 쓸모가 없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네.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을 골라서 드셔야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유산균 생균을 먹어도 90%는 죽고 남은 10%마저도 장까지 가면 1%밖에 안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산균이 이 특별한 성분을 만나면 살아서 장까지 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성분요? 그럼 그 특별한 성분이 도대체 뭐예요? 네, 그 특별한 성분의 이름은 프롤린이라는 성분입니다. 페롤린. 네. 자,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 프롤린은 이 식물이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환경적인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100배 이상 막 늘어나요. 그래서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는 그걸 축적하는 성분이거든요. 이 현상을 응용해가지고 프롤린을 유산균에 투입하게 되면 그럼 유산균도 역시 튼튼해지는 거죠, 자체가. 아. 이거를 프롤린 공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네. 자, 유산균에 프롤린을 투입해서 균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프롤린 유산균은 강한 위산이라든지 담지산이라든지 이런 공격에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프롤린 공법으로 만든 유산균은요, 이 생존율이 얼마나 강한 건가요? 네, 실제로 그 농촌진흥청에서 프롤린 공법으로 만든 유산균과 그렇지 않은 유산균의 생존을 비교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유산균과 프롤린을 함께 배양을 해서 2시간 동안 관찰을 해봤는데요. 프롤린 공법으로 만든 유산균이 생존율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산을 견디는 내산성과 담즙을 견디는 담즙성 역시 증가가 됐는데요. 프롤린 공법으로 만든 유산균은 위산의 강한 산성에서는 생존율이 4배 이상 높았고 담즙산에서는 2배 이상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프롤린 공법으로 만든 유산균이 생존율이 높다는 게 확인된 거죠. 와, 맛있다. 너무 맛있죠? 달달한 게 네. 학교 앞에서 파는 네. 맛있는 음식 같아요. 근데 이거 단데 이렇게 좀 많이 막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드시는 유산균에서 느껴지는 이 단맛은 프락토 올리고당, 자일로 올리고당, 이눌린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맛인데요. 이것들이 유산균의 먹이로 단맛은 있지만 당도는 거의 없어요. 체중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확실히 더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막 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남자답게. 그리고 뭔가 또 배도 좀 불러지는 느낌도 들고 원래 이런가요? 네, 사실 지금 지원희 씨께서 말씀하신 것이 유산균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 때문인데요.
이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산균 섭취를 통해서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세로토닌도 증가를 하겠죠. 그럼 이제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이제 만족감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네. 또 식욕 억제에 관여하는 렙틴 호르몬 분비까지 증가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하루 권장량은 3에서 8g, 티스푼으로는 한두 스푼 정도 되는데요. 네. 공복에 섭취하실 때는 물 한 컵을 드신 후에 위산을 좀 내려가게 하고 드시면 좋습니다. 또 유산균이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저희 엄마께서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좀 약을 많이 드시는데 약을 먹을 때 유산균이랑 같이 이렇게 복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항생제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요. 항생제와 유산균을 함께 먹게 되면 유산균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과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고 그리고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또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그런 후에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자, 유산균의 종류가 많은데 똑똑하게 고르는 방법도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 공식 마크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상표 앞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제품마다 이제 보관법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유산균은 생균이기 때문에 이게 냉장 보관인지 또는 상온 보관인지 확인해서 이에 맞게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 잘 기억하셔서 다이어트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